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는 실거주 위주로 바뀌어요. 알고 있는 지역 위주로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젠 선진국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어떤 틀이 이젠 바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었던 전세 제도가 사실은 선진국 시스템에는 맞진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성장을 해야 되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지금 시점에 산업구조가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점에 전세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에요. 어찌됐건 시장에 뿌려져 있는 이 자본의 규모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본이나 자산의 통화량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자산들이 부동산에 묶여가지고 다른 산업에 투자가 안 되는 이 상황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만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순환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에 묶여있는 2,000조 가까운 돈을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쓰겠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 시대로 가면 그러면 바뀌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 금융에서 들고 있는 돈이 전세 대출로 간다고 하면 그 돈이 기업으로 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 쪽으로 보내서 산업 발전, 우리 성장률을 좀 높이겠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큰 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세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라도 전세제도는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 것 같다. 퇴화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거주를 위한 무주택자나 또 갈아타기 수요들 있죠. 실거주 하실 분들은 저는 사실 수 있을 때 사시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은 어찌됐건 자산입니다. 주식이나 다른 코인이나 이런 금융자산하고는 다르게 안전자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물가 인상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물가 인상에 대한 해지를 하고 싶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산을 보유하시는 게 맞죠. 그런 측면에서 실거주 하실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산을 또 구입하시는 게 맞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분명히 있죠.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서 그거를 견뎌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버틸 수 있어야 되는 능력도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 부동산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모라고 하죠. 저 사람도 사니 나도 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이 커지는 겁니다. 분명히 이건 투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는 실거주 위주로 바뀌어요. 투자의 개념과 거주의 개념을 이제는 분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알고 있는 지역을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선호한 지역 위주로 선택해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직주근접이라고 표현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 위주로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주지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다른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실거주지를 선택하시더라도 꼭 남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좀 찾아보시는 현명함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타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시는 게 투자입니다.